얘는 십진수 정수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건 가능할까요? 안 되는 이유는요? 얘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한 수가 들어가죠. 이제 규칙에 맞게 쓰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정수가 아니라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면 정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예요, 사실? 보통 실수라고 하죠. 플로팅 넘버. 그래서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퍼센트 어쩌고 하는 이 녀석은 서식 지정자라고 합니다. 서식 지정자. 종류가 꽤 돼요, 얘는. 근데 저도 종류 다 몰라요. 안 외워요, 이거는. 이건 일부러 안 외워요. 그냥 쓰고 싶을 때 내가 여기다 정수를 넣고 싶다, 퍼센트 %D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퍼센트 %C를 넣으시면 이제 문자, 뭐 퍼센트 %F를 넣으시면 실수, 이런 거는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찾아가면서 합니다, 이런 거는.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여기. 서식 지정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괜찮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서식 지정자를 사용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자주 쓰는 거밖에 몰라요. 굳이 안 외워요, 이건. 왜냐면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보시면은 데시멀, 십진수, 정수, 그죠? 아는 거는 뭐 얘도 잘 안 쓰고요. 얘는 옥타 어쩌고 해서 이제 8진수, 얘는 헥사 어쩌고 해서 아마 그 X일 거예요. 네, 16진수, 헥사코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F, 얘는 실수, 소수점까지 포함한 녀석들. 실수로 보면 되는 거고, 또 아셔야 되는 게 뭐 이진수, 얘도 잘 안 쓰고, 이런 지수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잘, 진짜 뭐 수식 필요한 부분에서는 쓰겠지만 네, 잘 안 쓰고. 지금 요 정도 C 문자 얘랑 S 문자 열 까지만 아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요거 퍼센트 %D, 그리고 요거 퍼센트 %F, 그리고 요거 퍼센트 %C, 퍼센트 %S까지 알면 더 좋아요. 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외워주세요. 초반에 뭘 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뭘 써야겠다를 빨리 파악해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예시도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결과는 밑에 있을 거고요. 네, 여기 참고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었죠. 만약에 이렇게 해보죠. 번호랑 나이. 그러면 하나 모자란 거죠, 지금. 그죠? 아까 기억나시죠? 얘가 만약에 뭐 20이다 그랬을 때 출력 결과랑 예상하는 거랑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해 되시죠? 자, 번호는 15번이고요 나이는 22이래요. 저는 여기서 이제 중학교 수학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중학교 때 아마 배울 텐데 미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미지수 x는 15래요. 미지수 x는 15다 라고 제가 저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15 대신에 x 써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써도 되죠. 왜냐면 x는 15라고 했으니까. 근데 C 언어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냥 쓰면 안 돼요, 이 x는. 이러면 뭘 할 겁니다, 이거. 얘는 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x라는 미지수를 그냥은 못 써요. 얘는 한번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런 미지수 x가 존재해 라고. 미지수 x를 선언을 한 거고요. C 언어에서 미지수는 변수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해석해 보자면 변수 x가 있어 라고 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냥 그 변수 x 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15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는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요. 대신에 요거 한 줄 없으면은 당장 뭐라고 해요. 이 두 줄이 의미하는 바는 되게 큽니다. x라는 변수를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정의를 한 거고요. 이 x에다가 값을 넣었을 뿐이에요. 대신에 여기서도 다 세미콜론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기서의 인트는 인티저의 인트예요. 인티저는 정수란 뜻이고요. 이것도 다 나옵니다. 이것도 인티저의 약자이다, 이런 식으로. 정수형 변수를 선언할 때는 int를 앞에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정수형이 아닌 어떤 무언가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붙여주면 되는 거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파악을 하셨다면은 잘하신 거고요.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나는 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 다음 줄이 의미하는 바는 만들어 놓은 x라는 변수에 15라는 값을 넣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자, 여기다가 자 보세요. 30이라고 쓰면은 실행 결과는 어떨까요? x는 30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간단하잖아요. 30, 22 나오잖아요. x 대신에 다시 30 대신에 x를 써줬을 뿐이죠. 그쵸? 잘 보세요.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는 나중에도 또 나올 겁니다. 변수는 공간이에요. 실제로 공간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메모리 상태를 봤을 때 변수를 내가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램이라고 하죠. 램 어딘가에 공간이 따로 잡혀요. 이 x 변수를 위한. 이거는 이제 C 언어 2 정도에서 배울 건데 좀 어려워요. 미리 좀 언급을 좀 자제를 할게요. 얘는 진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변수이자 공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맞죠? 얘는 변수를 만든 거기도 하지만 공간을 만든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x라는 변수를 만들겠다 또 되고요. x라는 공간을 만들겠다 또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변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x에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죠. 왜 못 넣어요? 정수라고 해놨잖아요. 이미 정수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근데 나오죠. 그죠? 이건 순전히 운입니다. 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얘가 잘라 먹은 거예요, 그냥. 그럼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얘는 값손실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이 0.78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게 날아가면은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정수를 넣겠다고 했으면 정수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진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게 요 한 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int, 즉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장이 거의 최상위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int라고 해놓은 이상 여기다가 다른 거 못 넣어요. 다른 타입, 다른 자료형을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int를 안 썼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중복이에요. 얘네끼리는 중복이에요. 뭐라 합니다. 리데피니션 뭐라 하죠. 재정의했다. x가 겹쳤다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x가 있으니 얘를 활용하려면은 앞에 인트는 빼주셔야 합니다. 그죠? 얘는 좀 보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d x라고만 간단하게 쓸게요. 이렇게. 그럼 뭐 나오겠어요 지금? 30 나오죠. 왜 30만 달랑 나와요? 쌍따옴표안에 %d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얘는 줄바꿈만 해주는 거고 실제로 나오진 않은 문자고요.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60 했어요. 뭐라고 나올까요? 여기 콘솔에 실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2개 나왔네요. 왜? 2번 출력했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2번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2번 나왔을 뿐입니다. 얘. 근데 여기서의 x랑 지금 값이 달라졌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x 안에 들어있는 거랑 이 시점에서 x 안에 들어있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근데 이거는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게 변수 안에 만약에 값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대요. 여기다가 저는 10도 넣고 싶고요, 20도 넣고 싶고 30도 넣고 싶어요. 이게 가능하다면 과연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이 시점에서 x 안의 값은 30이랑 60이 들어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60이라고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절대 법칙이에요. x라는 변수, 즉 이런 변수들은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값을 하나밖에 못 넣습니다. 얘는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원래 있던 3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얘는 덮어쓰기 당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30이 들어있었으니까 30 나와준 거고요. 이 시점에서는 덮어쓰기를 한 거니까 60이 들어있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공간을 하나 만든 거고요. 그 공간 안에다가 30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값을 넣어준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자꾸 넣어줬다고 했는데 여기 넣겠다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이 는은 우리가 수학기호로서 이퀄이죠, 같다죠. 그죠? 이퀄 마크잖아요, 얘가. 근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얘는 같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얘는 넣겠다는 의미의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뭐 x에다가 뭐 15를 대입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 표현할 때 그럴 때 쓰는 대입 연산자예요. 진짜로 같다의 의미는 이퀄 마크 2개로 표현합니다. 얘가 이퀄이에요. 여기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넣겠다의 대입 연산자예요. 즉 얘를 적용을 해보자면은 오른쪽에 있는 30이라는 값을 왼쪽에 있는 x라는 변수에 넣겠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x는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들어갑니다, 이 값이. 대신에 개수는 딱 하나만. 그래서 시점별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x라는 공간, x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대신에 이것도 안 돼요. 이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중복이에요. 얘도 같은 이름의 변수는 한 번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건 어때요? 이름이 달라졌네요. 가능합니다. 얘는. 대신에 실행을 했을 때 뭐라고 나올까요? 실행을 했을 때 모양은 30, 30이 맞겠죠. 왜?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 x트 아니에요. x는 30이 들어있고요. 맞죠? 30을 넣어줬으니까 여기서 출력하는 건 뭐예요?
30이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30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x의 값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으니까. 얘는 그냥 변수 하나를 더 만든 것 뿐이에요. x랑 x2는 아예 따로따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코드 내에서 변수는 총 몇 개예요 그러면? 두 개인 거예요. 변수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건 돼요 안 돼요? 변수는 선언하지 않고는 사용하지 못해요. 얘는 뭐라 합니다. 선언을 해줘야 돼요. 얘는 어떤 타입을 넣을 변수다를 먼저 정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변수는 몇 개예요 이 코드 내에서? 하나 있는 거고요. 하나를 계속 재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다시 30, 60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는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요. 얘는 태어나자마자 값이 30으로 채워져 있는 변수 x예요. 이거랑은 달라요. int 뭐 a는 a가 있고 a는 10이다. 얘랑은 달라요. 얘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줄에서 값을 넣어준 거고요. 얘는 만들자마자 값이 들어있는 변수예요. 즉 얘는 값이 정해지지 않는 시점이 있네요. 분명히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까지. 맞죠? 그래서 값을 넣기 전에 printf를 해서 %t a를 까보게 되면은 10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10은 나중에 넣었는데 10이 들어있어요. 실행을 해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신 툴의 눈치입니다. 얘도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구별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 순간에는 a 안의 값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석이에요. 이게 이 다음 줄에서 넣었잖아요. 분명히. 그죠? 대신에 얘는 최신 툴이기 때문에, 온라인 툴은 최신으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눈치껏 행동을 해주는 거고요. 좀 더 구형 버전의 툴을 쓰면은 얘는 뭐라 할 겁니다. 뭐라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상한 랜덤 수를 보여주거나.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x는 30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x는 뭐라고요? 30인 거고, 여기서 x는요? 값을 다시 새로 넣었잖아요. 하나의 변수를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 대신에 이전에 남아있던 값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죠? 이거를 방금 했던 대로 얘는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생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결과는 똑같이 30이 나올 거예요. 두 줄을 한 줄로 줄인 건데, 이러면은 해석이 좀 더 길어지겠죠. 이 한 줄이 의미하는 바를 한국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다시 한번 써보자면, 정수 x를 만들고 30이라는 값을 넣겠다. 얘는 대입의 의미죠. 얘는 만들자마자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한 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채워야 되는 게 있어요. x는 30이고요. y는 60이래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뭐라고 나올까요? 간단하죠? 바뀐 게 없으니 30만 나오겠죠. y를 출력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래. X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린트 F 해서 Y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뭐가 나와요? 30, 60 잘 나오죠. 이번엔 어떻게 한 거죠? 변수가 총 두 개죠. 변수 두 개를 이용해서 각각의 값을 집어 넣어줬고요. 그 집어넣은 값들을 다시 활용을 해주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XY라고 해서 이게 뭐 그냥 수학기호처럼 이렇게 써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맞춰주기만 하면은 이 안에 변수는 제 역할을 할 거예요. 대신에 규칙은 있어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중간에 숫자를 넣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끝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숫자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돼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모양 자체가. 123에다가 60을 넣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뭐 아무리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여기다가 잘 써주시면 되는 건데, 이거 지금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당연히 실행하면 뭐라 합니다. 얘가 누군데? 이거 뭔데 이거 출력하려고 하냐 하면서 뭐라 해요. 왜냐면 선언한 적이 없는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변수 사용할 때는 선언이 먼저예요. 얘는 선언하자마자 값을 넣어주고 있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매칭만 시켜주시면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그래. Y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제공을 해드릴게요.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이 변수 a와 b의 값을 교체라는 문제가 뜰 거예요. 얘를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개념 설명도 나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컨트롤 A, 컨트롤 V 해서 개념 설명이 필요 없다면 이만큼은 지우셔도 됩니다. 개념 설명 시작부터 끝까지는 지금 지우셔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문제를 일단 읽어주세요. A와 B의 값을 교체해달래요. 출력 예시대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건 클리어를 할게요. 그럼 개념 설명을 들어가 봤을 때, 자, 서식 지정자 내용 나오죠. 만약에 이거 기억 안 난다? 구글링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갑자기 뜬금없이 21억보다 작은 정수를 의미한대요. 그죠? 21억보다 작은 정수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써 있습니다. 십진수 여기는 안 써 있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자료형 보시면은 인트가 들어갈 자리가 %d로 뚫려 있을 거기 때문에 정수잖아요. 얘도 그죠? 십진수 정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1억까지만 커버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할 거예요. 한 시어너 1 후반부, 시어너 2 초반부 그쯤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게 있다고만 아시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97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정수로서의 97이 존재하고요, 문자로서의 97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뭐가 뭔지 파악을 일단 잘 해보셔야 돼요. 개념 시작은 얘 때문에 나왔을 거고요. 그죠? 그냥 출력하고 그만이니까 얘는. 그 다음 프린트가 이 녀석이 될 건데,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표시한 이 부분 지금 보시면 빈 공간이 몇 개예요? 두 개죠.
하나는 여기 보니까 문자를 의미한대요. 문자는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문자를 출력할 빈 공간이 하나 있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정수를 출력할 빈 공간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넣어준 값들을 봤더니 똑같이 97이에요. 출력된 걸 보자니 이렇게 나왔네요. 이상하죠? 그죠? 간단합니다. 97은 여기서 말하듯이 정수로서의 97이 있는 거고 문자로서의 97이 있어요. 97을 문자로 봤을 때는 A입니다. 97을 정수로서 봤을 때는 그냥 97이에요. 그게 다예요. 얘는 뭐 논리 이런 게 없어요. 얘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스키 코드 표에 나와 있습니다. 97을 한번 찾아보죠. 97 어디 갔냐? 97 잘렸나? 아 이거 말고 아스키 코드 표 이걸로 봅시다.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97은 A네요. 정수 97은 A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만약에 98이라면 B예요. 얘가 만약에 65라면 대문자 A입니다. 각 이 문자들은 정수로서 표기할 수 있는 이런 법칙들이 다 있어요. 특수기호도 다 있는 거고, 네. 요 표를 참고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개념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개념 설명 끝까지 한번 지워보죠. 이렇게 문제 상황을 잘 봐주세요. 얘는 아까 제가 했듯이 얘를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A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2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변수가 있고 40이라는 값을 넣었네요. 또 근데 출력 예시를 보니까 A는 40이고 B는 20으로 나와야 된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끝이에요. 다른 곳은 손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어떤 무언가를 해서 결과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결과를 20, 40이 아니 그냥 실행하면 20, 40 나오잖아요. 지금 원하는 거는 40, 20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 문제 연계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 전 문제를 해결을 하셨다면 얘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보시면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은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숫자랑 사칙연산을 쓰지 말래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똑같이 풀었는데 내 해설에 이런 숫자나 사칙연산이 들어있다면 틀린 거예요. 여기는 조건을 똑바로 지켜야 돼요. 여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우선 숙제로 내드릴 건데 저희가 격일 수업이잖아요. 그죠? 월수금 월수 수업인데 이번 주 금요일은 수업이 있습니다. 15일 나오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오늘 13일 네 15일 수업이 있으니 나오셔야 합니다. 또 동일한 시간에 다음 주는 금요일 수업이 없는 거예요. 월수금 월수 의미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두 문제 해결해서 오시면 됩니다. 숙제로 아마 이렇게 밑에 다 나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코멘트 남겨놓는 거를 집에 가서 한 번쯤은 더 보시고 격일 수업이니까 시간이 다음 시간까지 꽤 있죠. 그죠? 그 시간 내에 최대한 풀어서 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숙제를 해왔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